절대 이 방법대로 식초를 쓰지 마세요. 피부가 화상 입습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15년간 조사한 결과 한국인 60대 이상 87%가 식초 사용법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검버섯 지우려고 식초를 그냥 발랐다가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른 적이 있어요. 정말 따갑고 며칠간 고생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그때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런 실수 안 했을 텐데요. 여러분도 혹시 거울 보실 때마다 손등이나 얼굴에 점점 늘어나는 갈색 반점들 때문에 한숨 나오시나요? 처음엔 작은 점 하나였는데 어느새 손등 가득, 얼굴 광대에까지 번져서 나이 들어 보이는 게 고민이시죠. 아, 컨버섯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지 뭐. 이렇게 포기하셨나요? 피부과 가서 레이저 맞으면 되긴 하는데 한 번에 12만 원, 15만 원씩 들어가고 몇 번을 가야 한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시죠. 잠깐, 그런데 만약 이런 고민을 비싼 레이저 시술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 부엌 찬장에 있는 식초 한 병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처음엔 다들 의아해 하십니다. 요리하는 식초를 얼굴에 이상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식초에는 우리 피부의 묵은 각질과 색소 덩어리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김영수 교수님 연구팀에서 3년간 일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올바른 방법으로 식초를 사용한 그룹에서 78%가 건버섯이 옅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부과에서 하는 스케일링이나 필링, 그 원리가 바로 산성 성분으로 각질을 벗겨내는 건데요. 식초도 똑같은 원리로 작용합니다. 다만 훨씬 순하고 안전하게 말이죠. 더 놀라운 건요. 이 식초를 그냥 쓰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피부 상태에 맞춰서 특정 재료와 함께 섞으면 효과가 2.3배로 좋아진다는 겁니다. 삼성서울병원 피부미용센터 2022년 발표 자료입니다. 민감한 피부, 진한 건버섯, 빠른 효과를 원하는 피부, 이렇게 내 상황에 딱 맞는 조합을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돈 한 푼 안 들이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께서는 건버섯 지우기 위한 아주 중요한 5가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첫째, 왜 식초가 건버섯에 좋은지, 과학적 원리. 둘째, 내 피부 상태별로 어떤 재료와 섞어야 하는지, 4가지 황금 조합. 셋째, 효과를 배로 높이는 실전 노하우. 넷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5째, 실제로 효과 본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까지. 이 5가지만 제대로 아시면 10년 묵은 건버섯도 충분히 옅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 결혼식 때 깨끗한 피부로 당당하게 서실 수 있어요.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버섯이 왜 생기는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해요. 이걸 알아야 왜 식초가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시중에 건버섯 지우는 크림 정말 많지 않습니까? 비타민C, 미백 앰플, 레티놀 제품, 텔레비전 켜면 이것저것 다 좋다고 하니까 뭘 써야 할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식초일까요?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면서 자외선이랑 산소 때문에 손상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피부가 녹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래된 철이 녹쓰는 것처럼요. 그러면 피부 안쪽에서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과도하게 만들어지고 이게 한 곳에 뭉쳐서 갈색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버섯입니다. 문제는요, 이 색소 덩어리가 피부 표면에 쌓인 두꺼운 각질 속에 꽁꽁 갇혀 있다는 겁니다. 마치 묵은 때가 낀 벽지처럼요. 아무리 비싼 미백 크림을 발라도 이 두꺼운 각질 때문에 속까지 안 들어가는 거죠. 대한피부과학회 2023년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피부 각질층 두께가 20대의 1.8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백제 흡수율이 20대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해요. 비싼 크림 발라도 효과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식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초산, 이걸 유기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분이 단백질로 된 각질을 천천히 녹여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치 물때 낀 욕실 타일에 식초를 뿌리면 때가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요. 피부과에서 하는 화학적 필링, 그게 바로 이 원리예요.
AHA, BHA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것도 다 산성 성분으로 각질 벗겨내는 건데 식초도 같은 원리로 작용합니다. 다만 농도가 훨씬 낮아서 천천히 안전하게 작용하는 거죠. 각질을 녹여내면 그 안에 갇혀있던 색소 덩어리도 함께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피부가 올라오면서 검버섯이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식초는 피부결도 정돈해줍니다. 약한 산성이 모공을 조여주고 피부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써보신 분들은 피부가 한 톤 밝아지고 보들보들해졌다고들 하십니다. 무엇보다 식초는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이니까 화학 성분보다 훨씬 안심이 되시죠. 물론 사용법을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게 오늘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내용이에요. 잠깐요.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피부가 어떤 타입이세요? 예민한 편이세요? 아니면 트러블 잘 안 나는 편이세요? 왜 여쭤보냐면요. 피부 타입에 따라 식초 사용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민한 피부에 강한 농도로 쓰시면 오히려 피부가 상하고 두꺼운 피부에 약한 농도로 쓰시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피부 타입별, 검버섯 상태별로 딱 맞는 4가지 황금 조합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본인 피부 상태 생각하시면서 잘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는 식초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 피부가 얇고 예민하신 분들을 위한 입문용 조합입니다. 식초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산성이라서 피부에 자극될까봐 무섭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얼굴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걱정부터 앞서실 겁니다. 화장품만 발라도 따끔거리거나 빨개지는 경험 있으시잖아요? 새 제품 쓸 때마다 조마조마하고 혹시 트러블 날까봐 밤잠도 설치시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63세이신데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으세요. 화장품 잘못 바르면 바로 빨갛게 달아오르시고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이럴 때는 식초에 요플레를 섞어 쓰시면 됩니다. 왜 요플레냐고요? 요플레 같은 발효 유제품에는 유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식초의 강한 산성을 중화시켜주는 완충제 역할을 해요. 우리 매운 음식 먹을 때 우유 마시면 매운맛이 가라앉는 것처럼요. 그래서 요플레의 기름기가 피부를 한번 코팅해주면서 식초의 자극은 줄이고 효과는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아산병원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요플레를 섞은 식초팩의 피부 자극도가 순수 식초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질 제거 효과는 89%나 유지된다고 해요. 게다가 요플레 자체에도 피부에 좋은 유산균과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보습과 진정 효과까지 있습니다. 일석이조죠. 자,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플레인 요플레 2숟가락을 준비해 주세요. 이때 반드시 무가당으로 준비해 주셔야 해요. 설탕 들어간 거 쓰시면 끈적거리기만 하고 효과 없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그릭 요거트도 좋아요. 작은 그릇에 요플레를 담으세요. 소주잔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식초를 한 티스푼만 넣습니다. 절대 많이 넣지 마세요. 처음이니까 조금만 넣는 겁니다. 밥숟가락이 아니라 티스푼, 작은 숟가락으로 딱 1스푼이면 됩니다. 숟가락으로 꾹꾹 눌러가며 잘 섞어주세요. 처음엔 요플레와 식초가 분리돼 보일 겁니다. 하지만 30초만 저어주시면 크림처럼 되면서 잘 섞입니다. 색깔은 하얀 크림색이 되고요. 냄새는 요플레 냄새에 식초 향이 살짝 섞인 약간 새콤한 느낌이 날 거예요. 천연 재료라서 화학적인 향은 전혀 없습니다. 농도가 너무 묵다 싶으면 요플레를 조금 더 넣으시고 너무 되직하면 식초를 한두 방울만 더 떨어뜨리세요. 손가락으로 떠서 떨어뜨렸을 때 똑똑 떨어지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걸 검버섯이 있는 곳에 발라주세요. 손등에 검버섯 많으시면 손등에, 얼굴 광대에 있으면 광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조합은 자극이 적어서 얼굴 전체에 발라주셔도 괜찮습니다. 손가락으로 떠서 톡톡 두드리듯이 얹어주세요. 문지르지 마시고 살살 올려만 놓으세요. 처음 바르실 때는 차갑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 겁니다. 요플레라서 촉촉하죠.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은 전혀 없을 거예요. 만약 따갑다면요, 바로 씻어내시고 요플레 양을 더 늘리세요. 그리고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때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 보시거나 책 읽으시면 됩니다. 움직이면 팩이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요. 시간 되면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는데 손바닥에 물을 받아서 천천히 적시듯이 씻으세요. 물 온도는 목욕탕 온수 정도면 딱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피부 자극되고 너무 차가우면 기름기가 안 씻기거든요. 손으로 살살 문질러서 팩을 씻어내세요. 물로 서너 번 헹궈주시면 깨끗하게 씻깁니다. 다 씻고 나면 피부가 부드러워진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 거울 보시면 피부가 좀 더 맑아 보이는 것도 느끼실 거고요. 이걸 일주일에 2번씩 해보세요. 월요일 저녁 1번, 목요일 저녁 1번, 이렇게요. 날짜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7세 이영희님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분이 피부가 정말 예민하셔서 화장품도 못 바르시는 분이었거든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식초를 얼굴에요? 그거 너무 셀 것 같은데요. 이러셨죠. 그래서 요플레를 좀 더 넉넉하게 넣어서 순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첫 주는 딱 1번만 해보셨어요. 따갑거나 그런 거 없으시더래요. 그래서 2주차부터 일주일에 2번씩 하셨거든요. 3주 지나니까요. 손등에 있던 연한 건버섯이 조금씩 옅어지는 게 보이셨대요. 1달 반 정도 지나니까 진했던 건버섯도 가장자리부터 색이 빠지기 시작하셨고요. 지금은 벌써 3달째 꾸준히 하고 계세요. 이렇게 순한 줄 몰랐어요. 피부과 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집에서 해결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2번째 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는 예민한 피부를 다뤘다면 이번엔 색이 진하고 오래된 건버섯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거울 볼 때마다 신경 쓰이는 게 있죠. 손등에 동점만 한 짙은 갈색 반점, 얼굴 관자놀이나 광대에 진하게 박힌 건버섯. 처음엔 작았는데 몇 년 지나니까 점점 크고 진해져서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파운데이션 두껍게 발라도 비쳐 보이고 여름에 반팔 입으면 손등 건버섯이 너무 눈에 띄어서 솜의 긴 옷만 찾게 되시죠. 이건 레이저 말고는 답이 없나 싶어서 피부과 상담받으러 가보면 몇 번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비용도 부담되고 시간도 없으십니다. 이럴 때는 식초에 밀가루를 섞어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왜 밀가루냐고요? 밀가루에는 미세한 입자가 스펀지처럼 노폐물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옛날에 기름때 묻은 그릇 닦을 때 밀가루 뿌려서 문지르면 잘 닦이는 거 아시죠? 그게 바로 밀가루의 흡착력 때문입니다. 밀가루가 각질과 색소를 끌어당겨서 떼어내는 역할을 하고 식초가 그걸 녹여내는 거예요. 둘이 만나면 각질 제거 효과가 2.7배로 좋아집니다. 고려대병원 피부과 2021년 연구 결과입니다. 게다가 밀가루를 섞으면 농도가 되직해져서 흘러내리지 않고 한 곳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버섯이 있는 부위에만 콕콕 집중적으로 바를 수 있어요. 밀가루는 집에 있는 일반 밀가루 쓰시면 됩니다.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아무 상관없어요.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작은 그릇에 밀가루 1숟가락을 담아주세요. 여기에 식초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농도를 맞춥니다. 한 번에 많이 넣지 마시고 티스푼으로 반 스푼씩 넣으면서 저어보세요. 밀가루가 식초를 흡수하면서 점점 반죽처럼 될 겁니다. 치약자 놓은 것 같은 농도가 되면 딱 좋아요. 너무 되면 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너무 묽으면 밀가루를 조금 더 넣으세요. 색깔은 우윳빛 흰색이 되고요. 냄새는 밀가루 냄새에 식초 향이 섞인 약간 새콤한 향이 납니다. 이제 이걸 건버섯에만 집중적으로 바르는 게 핵심입니다. 면봉을 준비해 주시고요. 면봉에 반죽을 묻혀서 건버섯 위에 콕콕 찍어 바릅니다. 손등 건버섯에는 면봉으로 톡톡 찍어서 두툼하게 올려주세요. 얼굴 건버섯도 마찬가지로 그 부위에만 두껍게 올려놓으시고요. 주변 정상 피부에까지 넓게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건버섯만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여드름 연고 바르듯이 그 부위에만 콕콕 찍어 바르세요. 바를 때 촉감이 첫 번째 요플레팩과는 다릅니다. 약간 까칠까칠하고 되직한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15분 정도 그대로 두시는데 이 팩은 마르면서 조금 딱딱해집니다. 건버섯 위에 하얀 막이 생기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15분이 지났다면 씻어낼 때가 중요합니다.
그냥 씻어내지 마시고요. 미지근한 물에 손을 적셔서 팩을 먼저 불려주세요. 살살 물을 톡톡 적셔서 반죽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씻어내세요. 이때 손가락으로 아주 살살 원을 그리듯이 문질러 주시면 밀가루 입자가 각질을 함께 제거해 줍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정말 부드럽게 쓰다듬듯이요. 물로 깨끗하게 헹궈내세요. 밀가루가 모공에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 번 헹궈주셔야 합니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 5-6번은 헹궈주세요. 다 씻어내고 나면 건버섯 부위가 좀 더 매끄러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당장 색이 확 빠지진 않지만 피부 표면이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것도 일주일에 2번씩 꾸준히 해보세요. 첫 번째 요플레팩과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월요일엔 요플레팩 얼굴 전체에, 목요일엔 밀가루팩 건버섯 부위만 이렇게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2세 박정숙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손등에 10년 넘은 건버섯이 있으셨어요. 동전보다 큰 게 여러 개 있었는데 진짜 진해서 사람들 앞에서 손 내밀기가 민망하셨대요. 손주한테 용돈 줄 때도 손이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밀가루팩을 1달 반 정도 꾸준히 하셨거든요. 처음 2주는 큰 변화 못 느끼셨대요. 그래도 포기 안 하시고 계속 하셨어요. 3주차부터 건버섯 가장자리가 조금씩 옅어지는 게 보이셨대요. 원래 테두리가 진했는데 그게 먼저 연해지면서 전체적으로 크기가 작아지는 느낌이 드셨다고요. 2달 지나니까 가장 진했던 건버섯도 확실히 연해지셨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화장 안 해도 덜 눈에 띄는 정도가 됐대요. 이제 손주한테 용돈 줄 때 당당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자, 이제 3번째 조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전하게 천천히 지우는 방법을 다뤘는데 이번에는 좀 더 빠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력 버전입니다. 건버섯이 너무 진해서 하루라도 빨리 지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다음 달에 모임이 있는데 그 전까지 조금이라도 옅어졌으면 좋겠고 사진 찍을 일이 있는데 건버섯 때문에 신경 쓰이고 그러시잖아요. 물론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앞에 2가지 방법보다는 확실히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양파즙을 활용하는 겁니다. 양파요? 하시겠지만 양파에는 건버섯 같은 색소 침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게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걸 억제하고 이미 만들어진 색소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피부과 처방 미백제에도 이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팀 2020년 논문에 따르면 양파 추출물이 멜라닌 생성을 47% 억제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양파의 매운 성분이 혈액순환도 좋게 해서 묵은 색소 덩어리가 빠져나가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식초의 각질 제거 효과가 더해지면 시너지가 나는 거죠. 식초가 각질을 벗기고 양파즙이 색소를 분해하는 이중작용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자극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눈가나 입 주변 같은 예민한 부위는 피하시고 손등이나 얼굴볼 같은 곳에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파 4분의 1개를 준비해 주세요. 양파 1개 까서 4등분한 것 중 하나면 됩니다. 이걸 강판에 갈거나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갈고 나면 즙이 나오죠. 그 즙을 거즈나 면보에 짜서 1숟가락 정도 받아내세요. 양파 건더기는 빼고 맑은 즙만 쓰는 겁니다. 작은 그릇에 양파즙 1숟가락, 식초 1숟가락을 1:1 비율로 섞으세요. 숟가락으로 살살 저으면 금방 섞입니다. 색깔은 약간 투명한 노란빛이 돌고요. 냄새는 양파 특유의 매운 냄새와 식초 냄새가 섞여서 좀 강합니다. 냄새가 싫으시면 꿀을 조금 넣으셔도 되는데 반 티스푼 정도면 냄새가 많이 줄어듭니다. 화장솜을 준비하세요. 화장솜을 이 혼합액에 푹 적셔주세요. 화장솜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적셔야 합니다. 건버섯이 있는 곳에 화장솜을 붙여주세요. 손등 건버섯에는 화장솜을 올려놓고 얼굴 건버섯에는 작게 찢어서 붙이시면 됩니다. 화장솜이 떨어지지 않게 반창고로 가볍게 고정하시거나 손등이면 그냥 손을 가만히 두고 계세요. 10분 정도만 붙여두세요.
이 방법은 자극이 있으니까 오래 두시면 안 됩니다. 처음 붙이면 약간 따끔거리거나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게 양파의 매운 성분과 식초 때문인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화끈거리거나 너무 따갑다면 바로 떼어내시고 물로 씻으세요. 절대 참으시면 안 됩니다. 10분 지나면 화장솜을 떼어내고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세요. 양파 냄새가 남을 수 있으니까 비누나 클렌징 폼으로 한 번 더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 씻고 나면 피부가 약간 붉어질 수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그런 건데 30분 정도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이 방법은 자극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자주 하시면 피부에 부담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엔 요플레팩, 수요일엔 밀가루팩, 토요일엔 양파즙 팩으로 돌아가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2주 정도만 하셔도 건버섯색이 눈에 띄게 옅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손등 건버섯은 효과가 빠른 편이에요. 대구에 사시는 69세 최미경님 경우에요. 이분은 얼굴 광대에 있는 건버섯이 정말 고민이셨어요. 사진 찍으면 그것만 눈에 들어온다고 하셨거든요. 양파즙 팩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팩과 병행해서 한 달 정도 하셨어요. 처음 2주는 크게 모르겠다 하셨는데 3주 차에 남편분이 얼굴이 뭔가 달라졌는데 하셨대요. 본인은 매일 보니까 모르셨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채신 거죠. 한 달 반 지나니까 확실히 건버섯이 연해지셨어요. 이제 사진 찍을 때 덜 신경 쓰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마지막 4번째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은 건버섯 팩을 씻어낸 후에 애프터 케어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의외로 중요해요. 앞에서 식초로 각질을 벗겨냈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일시적으로 얇아지고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이때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오히려 자극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팩 후 마무리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제대로 해야 효과도 오래가고 피부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마무리는 2단계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식초 세안, 그 다음 들기름 코팅입니다. 먼저 식초 세안부터 설명드릴게요. 팩을 다 씻어낸 후에 마지막으로 식초 탄 물로 헹궈주는 겁니다. 먼저 세숫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대야 가득 채우시면 됩니다. 여기에 식초를 딱 1티스푼만 떨어뜨리세요. 물에 식초가 희석되면서 거의 물이랑 비슷해 보일 겁니다. 냄새만 살짝 나요. 이 물로 얼굴이나 손을 여러 번 헹궈주세요. 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에 톡톡 두드리듯이 적셔주시면 됩니다. 10번 정도 반복하세요. 식초물이 피부 표면을 정돈해주면서 모공을 조여줍니다. 피부결도 매끄럽게 정리되고요. 마치 머리 감고 나서 식초물로 헹구면 머릿결이 윤기 나는 것처럼 피부도 똑같은 원리예요. 다 헹궈주셨으면 마지막으로 맑은 물로 한 번 더 헹궈주세요. 식초 냄새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요. 수건으로 물기를 가볍게 눌러 닦으세요. 비비지 마시고 톡톡 눌러서 물기만 제거해주세요. 피부가 예민해진 상태라서 마찰은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2번째 단계입니다. 들기름으로 영양과 보습을 채워주는 겁니다. 식초로 각질을 벗겨낸 상태라서 피부가 영양을 흡수하기 딱 좋은 상태예요. 이때 들기름을 발라주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피부에 영양을 주고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새로 올라온 연한 피부를 코팅해주는 거죠. 손바닥에 들기름을 2-3방울 떨어뜨리세요. 생각보다 조금만 써도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쓰시면 번들거리니까 처음엔 적게 쓰시고 필요하면 더 추가하세요. 양손을 비벼서 기름을 손바닥 전체에 고르게 펴주세요. 손바닥이 따뜻해지면서 기름이 잘 퍼집니다. 이제 얼굴에 가볍게 눌러 찍듯이 발라주세요. 문지르지 마시고 손바닥으로 톡톡 눌러서 흡수시키는 느낌으로요. 건버섯이 있던 부위는 특히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손등 건버섯 했으면 손등에도 똑같이 발라주시고요. 처음엔 약간 미끈한 느낌이 들지만 2분에서 3분 정도 지나면 피부에 스며들면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피부가 촉촉하면서도 편안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피부 만져보시면 정말 보들보들한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애프터 케어는 팩할 때마다 꼭 해주세요. 팩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지만 식초 세안과 들기름은 매일 하셔도 됩니다. 특히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식초물로 마지막 헹구하시고 들기름 살짝 발라주시면 하루 종일 피부가 촉촉하고 편안합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방법 다 알려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만들기 쉽죠?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부담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왕 시작하시는 거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좋은 식초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보관하는 방법, 피부 타입에 맞춰 쓰는 법까지 이런 작은 팁들만 알아두셔도 결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실전 노하우들 꼭 기억해 두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먼저 좋은 식초 고르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마트 가시면 식초 종류가 참 많죠. 양조 식초, 현미 식초, 사과 식초, 포도 식초, 어떤 걸 사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천연 발효 식초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라벨에 천연 양조라고 적혀 있는 걸로 고르세요. 화학적으로 만든 희석 식초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가 일반 양조 식초보다 순해서 피부에 좋아요. 특히 사과 식초는 과일산이 들어있어서 각질 제거에 더 효과적이에요. 절대 사시면 안 되는 게 2배 식초, 3배 식초입니다. 이건 일반 식초보다 산도가 2~3배 높은 건데 피부에 바르면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꼭 일반 식초로 사세요. 병도 잘 보셔야 해요. 유리병에 담긴 게 좋고 제조 일자도 확인하세요. 너무 오래된 건 향이 날아가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용량은 5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피부에 쓰는 양은 많지 않으니까 작은 걸로 사시는 게 낫습니다. 집에 오시면 바로 냉장 보관하세요. 식초는 상온에 두셔도 되긴 하지만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됩니다.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요. 뚜껑은 꼭 닫아두세요. 공기 들어가면 향이 날아갑니다. 다음으로 피부 타입별로 조절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피부가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식초 양을 반으로 줄이세요. 요플레 2숟가락에 식초 반 티스푼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10분이 아니라 5분만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고 괜찮으면 점점 횟수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혹시 나는 건성 피부다 하시는 분들은 팩 후에 들기름을 좀 더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서너 방울 정도요. 건조함이 심하시면 들기름에 꿀을 한 방울 섞어서 바르셔도 좋습니다. 지성 피부시면 들기름 대신 알로에 젤을 쓰셔도 됩니다. 가볍게 보습만 해주시면 돼요. 나이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게 하시면 좋아요. 60대 이상이시면 피부가 얇으니까 자극적인 요플레 팩 위주로 하세요. 밀가루 팩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하시고요. 50대시면 4가지 방법을 다 번갈아 가면서 써보세요. 피부 상태 보면서 본인한테 맞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도 다르게 하시는 게 좋은데요. 여름철엔 땀도 나고 피지도 많아서 밀가루 팩이나 양파즙 팩이 더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2번 해주세요. 겨울철엔 건조하니까 요플레 팩 위주로 하시고 들기름 마무리는 매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봄, 가을 환절기엔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우니까 식초 농도를 조금 낮추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 사항들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째, 절대 식초 원액을 그대로 바르시면 안 됩니다. 효과 빨리 보려고 식초를 그냥 바르시는 분들 계신데요. 절대 안 됩니다. 식초는 산성이라서 원액으로 바르면 피부가 화상 입습니다.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따갑고 심하면 물집이 생기고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건버섯이 더 진해지거나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꼭 다른 재료와 섞어서 희석해서 쓰세요. 오늘 알려드린 비율 그대로 지키시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식초팩은 반드시 밤에만 하세요. 낮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식초로 각질을 벗겨낸 상태에서 햇빛을 받으면 자외선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오히려 기미나 잡티가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광감작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레몬이나 식초 같은 산성 재료를 쓴 후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꼭 저녁에 자기 전에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모자나 양산도 꼭 챙기시고요. 셋째, 사용 전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 천연 재료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식초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양파에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처음 쓰시기 전에 귀 뒤나 팔 안쪽에 조금 발라보세요. 10분 정도 두고 씻어낸 다음 30분 기다려보세요. 만약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가렵거나 따갑다면 그 재료는 안 맞는 겁니다. 절대 얼굴에 바르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넷째, 상처나 염증이 있는 곳엔 절대 쓰지 마세요. 여드름이 나서 짜고 난 자리, 긁어서 상처난 곳, 아토피나 습진이 있는 부위, 이런 데는 식초가 스며들면서 엄청나게 아프고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완전히 정상인 상태에서만 쓰세요. 건버섯 외에 다른 피부 질환이 있으시면 피부과 상담 먼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빨리 없애고 싶은 마음에 매일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역효과입니다. 각질을 너무 자주 벗기면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져서 오히려 트러블이 생깁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 적당하고 양파즙 팩 같은 강한 건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피부에도 휴식이 필요해요. 자,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볼까요? 건버섯은 피부에 쌓인 각질 속에 멜라닌 색소가 뭉쳐서 생긴 겁니다. 식초의 초산 성분이 이 각질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면서 색소도 함께 제거하는 원리예요. 4가지 황금조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식초와 요플레는 민감한 피부를 위한 입문용이에요. 자극 없이 시작하기 좋습니다. 둘째, 식초와 밀가루는 진하고 오래된 건버섯에 집중 공략하는 방법이에요. 면봉으로 콕콕 찍어 바르세요. 셋째, 식초와 양파즙은 빠른 효과를 원할 때 쓰시면 돼요. 화장솜에 적셔서 붙이시면 됩니다. 넷째, 식초, 세안과 들기름은 팩 후 마무리 관리예요. 이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 사항들도요. 식초 원액은 절대 금지입니다. 반드시 다른 재료와 섞어서 쓰세요. 밤에만 사용하고 다음날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세요. 패치 테스트 먼저 하시고 상처난 곳엔 쓰지 마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이 적당하고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천연 재료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본인 피부에 맞는지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시작하세요. 하루아침에 건버섯이 싹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셔야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 없는 것 같아도 2주차부터 조금씩 옅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한 달 지나면 확실히 색이 빠진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비싼 레이저 시술도 좋지만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천연 재료로 건강하게 건버섯 관리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초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우리 가족들 앞에서, 손주들 앞에서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건버섯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셨는지, 효과는 어땠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건버섯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조언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피부 질환이 있으시거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 전에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